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장민호 씨와 정동원 군, 환상의 파트너가 22세 부부 집을 방문해서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22세 어린 나이에 벌써 아이를 하나 가지고 지금 아이를 출산을 했죠. 이미 두 아이의 부모가 돼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22세 부부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하고 장민호 씨 파트너, 환상의 파트너가 이 집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 크루복이라 그러죠. 승무원 복장 같은 것을 하고 가는 건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 승무원 복장, 크루 복장 같은 것을 입히는 거죠. 사랑의 콜센터 직원으로 출장을 간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원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겨놓고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베이비시터가 되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본다고? 내가 지금 너까지 보게 생겼어. 저는 이런 장민호 씨의 멘트들이 너무너무 우스워요. 그냥 돌직구로 탁 던지지만 상대방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돌직구를 아프지 않게 재미있게 던지는 이런 능력이 장민호 씨의 큰 장점이지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을 때는 허리를 다치지 않게 허리가 꺾여, 애들이 고개를 못 가누니까 허리가 꺾이면 큰일 나는 거죠. 장민호 씨가 아는 거예요. 아빠 아니지만 아는 거예요. 허리 꺾이지 않게 잘 안아라. 그리고 아기를 보라고 맡겨놓고 이제 이유식을 만들러 내려왔는데 아이가 울었는데 왜 울었어요? 동원군 아직 어리니까 그 애기 과자가 맛있어 보였는지 하나 먹으니까 아이가 참 아이들이 동물 감각이야. 내 거 과자 먹는 거 알고 우니까 머쓱하고 무안하죠. 자기는 그냥 무의식에 먹었는데 아기가 이걸 알고 그거 뺏어 먹었다고 우니 얼마나 동원군이 무색했겠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니까 이제 역시 소방수가 민호 삼촌이 이제 소방수로 출동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멈추고 또 이제 내려와서 또 같이 이제 놀고. 근데 이제 또 이유식은 이유식대로 끓여야 되고. 근데 동원군이 아이를 볼 줄을 모르니까 아이가 계속 울잖아요.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또 갈아야 되는데 식탁 위에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식탁 위에서 갈아도 나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식탁 위에서 애기 기저귀 좀 간다고 뭐 식탁에 애기의 오줌똥이 배나요? 저는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깜짝 놀라는데, 물론 경험이 없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건 뭐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안 되는 일이 없게끔 생각하자 하는 그 평상시 아마 생활 습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왜냐? 소통이 안 되니까. 아기는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마땅치 않고 뭔가 부족하고 기분이 나쁘면 우는 것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얘가 지금 우는 거는 배가 고파서 운다. 오줌이나 똥을 쌌다는 의미구나. 아니면 졸리구나. 가장 그 우리 생리작용에 충실한 세 가지 정도에만 얘네들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들은 이걸 알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왜 울어 얘가? 겁나는 거죠. 애들이 울면 겁이 나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겁이 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울다가도
한 군데 뭐가 집중할 일이 생기면 뚝 끊쳐요. 자기가 불편한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외부에서 반응이 생기면 끝이죠. 그러니까 민호 씨는 이걸 또 알고, 장민호 씨는 이거 알고, 그 아기상어가 아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리듬인가 봐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아마 요 대목이 아이들에게 귀에 꽂히는 가사인가 봐요. 그 멜로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동요가 세계적인 동요가 됐지요. 그래서 그 노래도 좋아하는데 민호 삼촌이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유도를 하니까 아기가 막 따라 웃으면서 지도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민호 씨는 상황 판단,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현장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오니까 아이를 재워서 살금살금 가서 아이를 눕히는데, 완전히 이거는 숙달된 엄마의 잠자는 애기 눕히는 포즈였어요. 엄마들도 그렇게 능숙능란하게 자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기 쉽지 않아요. 몸이 완전히 DNA가 아기 엄마로서 배어있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민호 씨는 이미 아빠 수업도 이미 마친 사람이다. 아빠 수업도 인증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앞치마 입고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립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려요. 물론 처음 끓여보는 이유식이라 한강수를 만들긴 했지만, 그 칼질하는 거, 빨간모 이렇게 처음에는 웬만큼 칼질을 해놓고 두 번째 칼질에서는 샥샥샥샥 하는 거, 그 칼질하는 순서도 다 알잖아요. 당근은 워낙 잘 썰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민호 씨는 몸으로 하는 거, 눈치, 말솜씨, 재능, 운동, 안 되는 것이 없이 장민호 씨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동원군도 장민호 씨한테 배우면 완벽한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호 씨는 사람 대하는 거 잘하죠. 부인한테 잘할 거예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은 기분 좋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고,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고, 그 얘기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이미 아빠 수업, 남편 수업이 마스터된 사람이다. 마스터된 사람. 그래서 부인이 좀 능력이 조금 장민호 씨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다 장민호 씨가 커버해서 협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남자다. 그런 남자다. 또 한 번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 베이비시터로서의 하루를 보내면서 확인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원군도 그 아기가 오니까 눈이 둥그레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싶고, 아기가 자니까 그 아기가 떨어질까 봐 그 안전 위주로 거기 앉아서 지키라고 민호 씨가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있는 동원군이 거기 앉아서 아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책임이 주어지면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트롯맨 6, 특히 장민호 씨와 정동건 군이 보여준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